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본모임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채무자분들이 채무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회생 고려하실 때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해보고 결정을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장점은 많이 들어왔는데 단점도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개인회생 단점들이 있을까요? 단점이라 틀리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제약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본다는 것은 사실 이제 경제적 부도 상태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뭐 수천 건 이상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경우에 한 달 미뤄서 사실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된다든지 안타깝지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내 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제약이라는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죠. 신용카드 발급받기 어려워요. 대출도 안 돼요. 왜냐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보정도 잘하고 해서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정보원하고 은행연합 이런 데다가 이 사람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았다는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각종 금융기관에 정보가 남는 거죠. 공공기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라는 거는 내가 결제하게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신용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변제계획 수행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도 만들기 어렵고 대출도 받기 어렵다.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거는 신용거래가 아니라 내가 벌어둔 예금만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약은 없습니다. 내가 개인회생하면은 성실하게 변제계획 수행하기 전까지는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제약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세요. 나한테 굳이 상관 있는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일상생활과 거리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도 있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있을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자금 융통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담보를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 설령 법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신용에 대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듭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도 들고 대리인 통하면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들게 돼요. 제가 이제 매달 서울생법원에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거나 하는데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려요. 어찌 그 최초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목록을 구비해서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중간에 보정 한두 번 나가고 이래버리면 이거 뭐지 해서 혼란해서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만큼 짜잘짜잘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 그것을 이 법원이 원하는 관점대로 소명해 준다는 게 사실 도산이라는 특수 절차에 경험이 없으신 일반 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약이라든지 단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참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회생 법원에서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돈의 범주에서 살아야 되라는 걸 강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1인 가구예요. 그러면 이분은 대략 어찌해서 추가 생계비 더 받았다고 해도 800만 원을 변제에 투입해야 돼요. 근데 1,00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0~4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쓰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확 130만 원을 준다면 당연히 내가 경제적 부도 상태에 들어섰고 법과 제도화에서 이걸 갚아나가는 건 절차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원래 내 기존의 소비폭과 법원에서 보는 최저 생계비와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대단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법원에서 보는 최저 생계비가 너무 낮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느끼는 어려움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개인회생 절차에 내가 들어섰을 때 느낄 수 있는 단점 또는 제약이라는 건 첫 번째, 신용거래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보증서 통화 담보대출 안 될 수 있고 또 서류가 복잡하다든지 비용도 들 수 있고 또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채무의 고리를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라면 기본 3년이잖아요. 3년이면 신용협약 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원이나 은행연합회에 대한 공공기록 삭제됩니다. 신용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고요. 신용거래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는 사실 체크카드 쓰면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약과 단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이익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도 상태에 있으시다고 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꼭 권유해드립니다.